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영화 잘 보셨죠? 네.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입이 근질거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승욱 감독님과 정우성 배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리올버를 감독하는 오승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볼버를 재밌게 관람한 정우성입니다. 네, 어제는 김남길 배우분과의 토크가 있었는데, 사실 김남길 배우님은 오승욱 감독님과 노래하는 함께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또 정우성 배우분께서는 또 오승욱 감독님하고는 또 함께 영화를 한 기억도 없기 때문에 오늘 선뜻 어떻게 잘 나오시게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오 감독님의 영화를 또 워낙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저와 또 인연이 있는 사랑의 피처스 영화이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대표님이 굉장히 어려운 자세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부탁하지? 그냥 선뜻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의해서 이제 오늘 또 한 번 영화를 다시 관람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정우성 배우분께서도 감독님께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 계속 떠오르시는 대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부부시잖아요. 이정재 감독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로 나오셔서 이정재님의 연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남편이 부부 해야 되나, 아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비밀스러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태위태한 듯한데 불안한 듯한 느낌을 잘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임석영을 느끼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정재 배우분. 워낙 잘해주셨고 오셔갖고 시나리오 쓸 때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하는 건 거의 100% 이상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비밀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좀 비리 경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운 늑대 같은 느낌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좀 숨기고 꽁꽁 눌러 담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해 주셔갖고 굉장히 고마웠죠. 하수영과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근데 이 하수영에게 정당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내적으로 품고 있는 비굴함이 있잖아요. 그 비굴함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연 배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정우성 배우분께서는 전도연 배우님하고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출연하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게 이 두 배우가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건 전도연 배우랑 인연이 있으시고, 이 작품은 금방 얘기하신 하수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원탑 주인공으로서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끌어가는데, 전도연 배우의 연기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도연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제가 이제 시사회 때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한테 감독님과 전도연이 쓴 짧은 시 한 편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시 중에 이제 하이쿠라고 굉장히 단순한 단어에 아주 깊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전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다 하고 있지? 눈으로만 연기하네. 사실 이제 뭐 눈 연기도 배우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걸 다 풀고 저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혹시 그럼 그 여러 장면들과 상황들 중에서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전대현 배우의 어떤 표정, 장면, 교도소 밖에 딱 서 있을 때 그 얼굴에서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본인 스스로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이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비리에 함께 몸을 담갔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정당한 책임의 그 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해내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임석영은 죽었고 이제부터 어디, 그러니까 그 주소 얘기하라는데 갈 곳이 없는 건 승리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분명히 임대를 받은 집은 있는데 자기 것은 아니고,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어떤 목적지의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오 감독님께서도 혹시 덧붙이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워낙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면 사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 이제 끝난 그날 당일날 하이쿠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되게 감동을 하고 제가 막 격앙이 됐죠. 와, 그 위대한 그 하이쿠, 저도 하이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갖고 하이쿠 시집들 꽤 많이 보고 바쿠 시집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런 극찬을 받아도 되나?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늘 이렇게 문학적 완성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라는 게 늘 느껴지잖아요. 꼭 소설을 읽은 것 같고, 문장과 문장을 넘어갈 때 그 행간을,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상상력으로 또 채워넣을 수 있고, 공감하고 질문을 던져넣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늘 써내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실 이제 오 감독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는 시선들이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감독님 말씀 좀 듣고 싶네요. 그 스승을 잘 만난 것도 있고, 이천원 감독님, 그다음에 박광수 감독님 같은 그 스승님들 잘 만난 것도 있고, 동료 스승들 여러 동료 감독님들의 어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영화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쓰거나 그럴 때 어떤 많은 영감은 소설들이나 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좀 영감을 받고, 그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네. 어제 이제 김남길 배우랑 토크를 할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거였어요. 김남길 배우도 처음에 되게 이제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고 빨리 한 번 더 재관람을 했던 이유가 여기 이제 출연한 배우들 있죠. 김준한, 정만식, 김종수 이런 배우들이 다 함께 이제 연기를 해봤던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 볼 때는 그 캐릭터로 다가오는 것보다 딱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커서 빨리 재관람을 하면서 이 영화의 어떤 본질을 더 보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사실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익숙한 동료 배우들이어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이 익숙함이 이제 온전한 영화 관람을 방해하게 되죠. 저도 이제 시사에서 처음 영화 관람을 할 때 약간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빠져들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다른 동료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했지만 정만식은 연기를 안 한 것 같고요. 정만식은 전도연 배우를 너무 사랑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영 앞에서 그 조사장이 하는 행동이, 쟤는 지 본심을 드러내고 하는 게 진짜 그렇고, 사실 다 잘했지만 정마담과 이 하수영이 끌고 가는 이
케미가 워낙 뛰어나서 네, 거기에 저는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수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고 그만큼 이제 그 임지연 배우의 어떤 그 정마당 캐릭터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정마당 캐릭터 좀 어떻게 보셨을까? 좀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진짜로 시각과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일사석호흡의 말투들 그리고 약간 뱉지 않고 혼자 옹알대는 듯한 그 대사를 구사했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다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하수영이 이제 다 제압했을 때 근데 몸은 절대 갈 생각은 없어요. 몸은 뒤로 빠지면서 손은 막 어떻게 그러지? 금방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갈 생각은 없는데 계속 힘이 계속 뒤로 가잖아요. 근데 좀 빨리 집에 갈 생각이죠. 그리고 그때 촬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싹 차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눈과 얼굴이 그 차 창에 차에 그 프레임이 이렇게 가려졌다가 싹 다시 나올 때 아유 너무 잘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차까지 이용하시면서 저렇게 잘하시나 그랬었죠. 그리고 왜 또 나야를 되게 좀 재밌게 해주시길 내심 바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프레임에 눈이랑 이렇게 다 가려졌다가 싹 나오면서 또 왜 또 나야 하니까 그것도 또 저쪽을 보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그 이번 리볼버를 되게 좋게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임지연 배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공개됐던 역할이라던가 혹은 공개된 스틸, 그러니까 개봉 전에 보게 된 스틸들을 볼 때는 뭔가 그 더 글로비에서 봤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봤다가 완전히 또 그걸 더 넘어서는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그 임지연 배우에게서 이런 모습을 끌어냈을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독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워낙 잘하시는 배우 제가 인간 십겨울 보면서 굉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저하고 만나갖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시나리오 읽어보시고 뭐 제가 뭐 아나요. 그러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고. 여기 판은 우리가 깔아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날뛰어봤으면 좋겠다고. 날뛰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번 그럼 날뛰어보죠. 뭐 이럴 때 갖고 첫날 촬영부터 이제 그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임지연 배우의 정마다는 배우 관점에서 보면은 하고 싶은 연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현해냈고 앤디의 지창욱 씨는 해야 할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어떤 호흡이 필요하지, 필요성을 쫓아간 것 같고. 그리고 앤디 얘기도 좀 더 해주시죠. 근데 그 지창욱 씨 친구분들은 그 지창욱 씨 갖고는 그 내면 깊이 있는 양아치 어떤 약간의 뭐 깊숙이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사람들 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여기 숨겨져 있는 이런 걸. 근데 그 지창욱 씨 친구 배우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가 그렇게 얼굴 잘생겨 그게 로맨틱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좀 꾸질꾸질한 면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호성 배우는 아직 그 오 감독님하고는 작업을 안 하셨고 이 작품에는 워낙 그 배우들의 그 정말 그 탁월한 어떤 연기의 경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이런 질문 뭐 당연히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앤디, 신동호, 조재훈, 본부장, 민기현, 뭐 임석영 이런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누군가를 연기한다면 어떤 역할을 조금 탐이 나셨을까?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제 그 김남길 배우는 그 남자 하수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남자 수영이요?
그 무리안에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정재권 했잖아요. 했죠. 그 무리안에서 정재권의 리벌버가 김마담에게 넘어가서 하수영이라는 캐릭터로 태어나고 그 옆을 정마담이 채워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아직도 리벌버에서 못 벗어난다고. 아니 저기 무리안에서 못 벗어난다고. 네. 정재권에 있냐고. 네. 김만 계시네.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님은 그 킬리만자로에서도 그 박대 해식이라는 어떤 비리 형사잖아요. 왜 이렇게 비리 형사와 이 비리 형사에 대한 캐릭터 그에 대한 어떤 삶의 위태로움을 그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동기로 그렇게 그게 이제 킬리만자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쓰고 이러면서 경찰이 아닌 어떤 캐릭터도 써봤고 근데 이제 영화화된 건 다 이제 이렇게 비경찰만 이렇게 영화화된 것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우선 그 현대 사회에서 지금 2024년 이런 사회에서 그 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형사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담장을 먹고 있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죄의 세계고 이쪽은 또 법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정말 위태롭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발 잘못 뛰면 자기 죄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죄와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가장 표현하기 좋은 그런 어떤 주인공이 저는 형사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새 와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결국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좀 더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이제 좀 굳어진 것들이 죄를 지은 인간이 더 이상 이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짓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는 그런 어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인간이 되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만드는 영화나 이런 거에서는 좀 더 그것들을 관객분들한테 좀 더 소통이나 이런 것좀 더 잘 되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수영에게도 좀 투영이 되지 않았나요? 이번 영화가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이 킬리만자로랑 무리안보다 훨씬 더 다가간 영화이죠. 그게 제 마지막 이제 그 포구에서 꽁치를 구워주시는 그 분께 하수영이 이렇게 5만 원짜리 다발을 건네는데 그분이 딱 한 잔만 빼잖아요. 이게 내가 받을 돈이야. 더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수영이 딱 여기에서 자기가 이 뭐 복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내가 받을 약속된 정당한 나의 것을 받으면 돼.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약속이라는 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영화를 보면은 제가 사실 시사회 때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는데 뭐 분명히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 영화가 만약에 리볼버가 제목이 아니었으면 약속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임석용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도 아니고 그 하수영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약속이라고 제목을 생각하셨나? 왜냐면 아수라 때도 아수라 처음 제목이 반성이에요. 반성. 그래가지고 감독님 제목이 왜 이래요? 그런데 반성보다는 약속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이스턴 프라미스. 빨리 말씀해 보세요, 감독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거의 투명 인간이 되었는데 그가 잡을 수 있는 어떤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 그러니까 투명 인간에서 이제 보이는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서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얼마나 그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도 저렇게 태연들할까? 그러니까 이 하수영이라는 주인공한테 그 단 하나의 동아줄이겠죠. 그 자기 자신이 정말 하수영이라는 인간으로서 되는 어떤 그 마지막 여정까지의 동아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속.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한 걸 주세요. 내가 당신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교도소 갔다 오면서 아무것도 불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안 지켜? 이게 그 하수영이 끝까지 가는 어떤 자기 자신의 동아줄이고 그 집념의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반성과 약속, 그러니까 사나이 픽처스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들이 다 그 반성과 약속을 다루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갈등이 시작되고, 네. 그러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을 안 하는 그 인간이 나락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영화 속에서 뭐 좀 그 구체적인 장면으로 좀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으셨을까 또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뭐그 특히 그 절 장면, 화장터 장면들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서의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고 전부 다 마곡지구 아니면은 다 강남 같은 곳, 그 다음에 금호동 뭐 이런,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었었는데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특히 그레이스 쪽 사람들은 강남 또는 마곡지구 이런 어떤 정말 잘 닦인 길들만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산속이라는 데 가면은 풀벌레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앤디가 데리고 온 그 깡패도 아니죠, 그냥 양아치 같은 사람들인데 얘네들도 도시 뒷골목에서는 뭔가 힘께나 썼을 것 같지만은 얘네들이 숲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 핸드폰 배터리에다 날린 게 얘네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레이스 같은 사람 같은 게 평생 휠체어를 언제 끌어봤겠어요? 한 번도 안 끌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절에 와갖고 그 파쇄석이 깔려있는 데니까 정말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못 가는 그 안에서 쩔쩔매는,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고 왔는데 하이힐이 그 파쇄석 사이로 쑥쑥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간에 와서 좀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저지르는, 그들이 마곡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뭔가 당당하고 뽐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그들이 했던 어떤 것들, 그들이 살아온 것들이 다 약점처럼 돼버리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은 좀 물론 무당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조사하거나 했을 때 무당분들이 공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으니까 공력이 있는 절에 암자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이러면서 공력을 다시 찾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갖고 아름다운 암자였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대웅전이라는 그 부처님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데에서 죄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도 있고, 또 조금 더 가면은 옛날 무협영화나 이런 거, 한국 무협영화가 절 앞에서 마지막에 싸우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임석영 집에 수영 갔을 때 지옥도 그런 의미인가 그냥.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옥돌 갖다가 무당 집에 이렇게 걸어놓을 생각을 좀 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당분들이나 이제 점쟁이, 그러니까 무속분들은 지옥돌을 절대 안 놔두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쓰고는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임소용 마음의 지옥들, 그가 갖고 있는 지옥들이 임소용의 오피스텔, 자기의 비밀 기지 같은 곳이겠죠. 거기에 포스터를 딱 붙여놓음으로써 임소용 마음의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수에 거기 높이를 던지는 걸로.
그러니까 임석영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을 산 사람이겠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말 평생 그 여자분이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굴한 짓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사로서 뭔가 비리 경찰이긴 아니라 폼생폼사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랑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 약속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것에서 이 황정미를 통해서 이 길을 갖다가 따라오게 하는 그거 하나만 그런 성공을 한 거죠.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또 이 질문 드리면 또 정우성 배우님께서 좀 당황스럽다고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걸 들어보면 그 오 감독님의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게 그 먹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그 언급해주신 그 소주의 꽁치도 있지만 그 위스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브랜드의 또 위스키 모델이도 하셔서 혹시 뭐 위스키 드시는 분이 좀 어떠셨나요? 거기서 또 임석영하고 드셨잖아요. 오 감독님도 애주가인 걸 알고 있었는데 술에 진심이시네. 왜냐면 그 위스키에다가 미지근한 물 저는 한 수저를 넣는데 오 감독님 취향은 두 수저구나. 두 스푼이구나.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 제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교하잖아요. 진심 애주가시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 이게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써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뭐 시나리오 쓸 때 이렇게 써야지 해서 써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쓰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킬리만자로 때는 쓰고 나서 약간 뿌듯했던 게 그 저 한겨울 그 바닷가에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소주를 갖다가 데펴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이제 맥주를 소맥인데 데펴 먹는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낙 추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 그리고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소맥을 이제 바나 블루 데펴갖고 먹는 그거. 그다음에 뭐 무례할 때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시나리오 쓰면서 꼭 그 예쁜 커피잔 또는 머그잔에다가 소주 따라 먹는 거. 그게 워낙 사랑스러운 어떤 느낌도 있었고, 그래갖고 그 커피잔 고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요. 요번에 위스키 같은 경우에 이 하수영이라는 이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거의 그 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숨을 못 쉬고 자게 되면 이제 숨 못 쉬니까 죽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괴로워하다가 그걸 극복한 게, 그래 나 나가면은 뭐를 할 거야. 나가면은 그게 이제 하수영이 첫 번째가 그 호텔을 시내 중심가의 호텔을 잡고 그 다음에 위스키 한 병을 사갖고 자기가 이제 뭐 얘기들은 아니면 임석영이 가르쳐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예식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예쁜 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모습이 이쁘잖아요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주를 저희가 계속 예쁜 잔에 이렇게 따라서 건배하면 보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짧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영이가 자기를 지탱하려는 뭔가의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저는 그 장면이 그냥 단순히 애주가의 진심, 술을 사랑하는 연출자의 그 화면을 담은 게 아니라 이 하수영의 인간이라는 게 뭔가 보통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뭔가 스스로의 법칙을 하나 지켜놓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하수영이가 지금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라는 장면으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의도는 아닌데 읽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포털에서 그 킬리만자로 정우성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전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그 안성기 배우의 그 특별 전화하면서 안성기 배우의 그 대표작들을 그 여러 뭐 평론가나 영화인들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우성 배우분께서 오승훈 감독님의 킬리만자로를 꼽으시면서 아까 이제 감독님이 언급하신 그 주인공 그 인물들이 그 바닷가에서
SUV 그 본넷 위에서 이동을 해서 감독님께 조금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올해 안에 그 정재권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그 업계에서도 약간 체념이 느껴지거든요. 캐릭터들이 하수영에게도 체념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혐오주의적이면서도 약간 염세적이진 않아요. 그 체념하지만 비관하지 않고, 그리고 체념을 받아들이면서 또 무덤덤하고, 그러면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인물들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상에 대해서 감독님이 연민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는데,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을 왜 그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끝까지 이제 가는 어떤 것들에서 이 하수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품격, 그건 이제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도연 배우분은 이제 몇 년 동안 느끼는 게 타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타자에 대한 동일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전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총을 들이대고 그 하는 대사도 그것으로 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서 내가 너의 비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다시 올 생각하냐면, 이것보다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로 그 주인공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대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살면서 보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들이 결국 죽게 마련이고, 근데 그 전까지 결국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현세의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타자에 대한 존경 또는 타자에 대한 연민으로서 그 서로가 뭐 연대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나이 들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레미제라블이 한 몇 번을 다시 보는데 계속 더 저는 더 마지막에 이제 장발잔이 그 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엎고서 지하수로 바라보고 그런 어떤 그 인간 승리라는 생각이, 그 걸음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걸음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좀 더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요. 정마담이 그 신영사가 정마담한테 뭐가 이렇게 좋냐 이러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면 감독님이 전배우에 대한 마음인가요? 그렇죠. 뮤지신데, 에브리띵이죠. 뮤지신데. 근데 그 에브리띵은 사실 원래 그런 한국말로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께서 에브리띵 하니까 재밌지 않아? 그랬는데, 아이고, 또 이 임지연 배우께서 어떻게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떤 좀 힘든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배우분들께서 하신 이런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갖고, 그 배우분들한테 막 칭찬을 하면, 앤디도 그렇고 전부 칭찬을 하느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예. 복 받았죠. 그 점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도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객석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모자 쓰신 분이요. 뒤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분께는 저기 보이시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저 모자 쓰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손 드신 분. 이분이신 거
것 같은데 모자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냥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감독님께 영화 너무 즐겁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꿈이 영화 감독님이라 오승록 감독님 너무 존경하고 정우성 배우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오늘 리볼버 두 번째 관람인데, 처음 봤을 때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본인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 참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 본인이 본인을 가둔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관람에서 앤디가 하수영을 막는 장면에서 하수영이 정윤선에게 쟤 밀어버려 라는 말을 하면서 하수영이 카타르시스를 조금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수영은 목적만을 바라보는 소시오패스 기질을 조금 가진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감독님의 의견이 여쭙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시오패스와 너무너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그 밀어버리라고 해서 정말 밀지는 않을 거였는데, 근데 영화 전체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 계속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도 전재현 배우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만큼은 약간의 광기가 좀 느껴졌으면 했어요. 그 밀어버려 할 때. 그 시나리오 쓸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유, 또 전재현 배우님께서 그걸 또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셔갖고, 저는 소시오패스라기보다 그냥 한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 야, 이것들이 여기에 와서 내가 좀 계획한 건 있지, 뭐 여기다 모이게 하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너무 화가 났어. 약간의 광기가 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그 영화 전편에서 이제 하수영의 감정적 일탈 딱 한 번에. 네. 그 하수영은 자기가 더 범죄자의 길로 안 가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 총을 들고만 있지 쓸 생각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민기현 그 형사가 그렇게 총을 주면서도 너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더 큰 범죄의 길로 이 총을 던져놓는 거잖아요, 하수영에게. 그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누르고 있는데, 그때만큼은 자기 속마음을 그냥 말로 이 쌓여있는 울분을 폭력적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한 번 하는 그런 일탈 행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네, 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흰 옷 입으신 분. 네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오늘이 두 번째 관람인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왔을 때는 영화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정연선이 임석영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저는 할 줄 알고 그걸 찾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관람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연선이 확실하게 하수영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준 부분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냥 불쌍한 여자에 대한 연민이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투영이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거 쓰면서 그 임석용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가 하는 행적들, 그 행동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사를 만든 거였는데, 정윤선이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했고요. 그렇게 쓸 생각도 좀 별로 없었고요.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마지막에 뒤통수를 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정윤선은 그렇게 하는 건 좀 쪽팔린 짓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정윤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9가지는 다 진실을 말하고 마지막 뒤통수 치려고 하나 딱 숨겨놓는 더러운 행위잖아요. 근데 정윤선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선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산속에 가고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를 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저는 항상 받아요. 킬리만자로 때도 번개가 해시기하고한테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어느 지점, 어느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물의 안에서도 둘이 사랑한 게 어느 장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또 비슷한 건데 제가 시나리오 쓰거나 이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굳이 말해야 된다면 그리고 또 요번에 정윤선 임지연 배우께서는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자기 이랬다고 또 말씀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이 정재곤과 그 다음에 김혜경 관계에서도 정재곤이 잠복하면서 있다가 김혜경을 볼 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시나리오 쓰면서 또 그렇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형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깊숙한 어떤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어느 한순간 팍 찝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스며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러니까 연출하거나 그럴 때 배우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순간 어디 장면에서 어떻게 딱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분께 생각하시기에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정마담이 사실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데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딱 한 번 거짓말을 했다라고 봐요. 신형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에브리띵.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신형사가 물을 때 진지하게 걔한테 대답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하신 건데 에브리띵이라는 게 신형사에 대한 반감 그 다음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저지른 자기의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숙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9가지는 그렇게 말하고 1가지를 갖다가 뒤통수를 그거 하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정윤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에브리띵은 반감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거 이렇게 좋냐 그러니까 나보다는 에브리띵이 그한테는 어이가 없어질 그리고 또 차로 사람을 치고 막 이랬으니까 에브리띵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임지연 배우가 맨 마지막에 이 꽁치 구워 먹는 그걸 보고 있을 때 제가 코를 골면서 잘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에이 뭐 이러다가 막 웃었던 적도 있는데 네, 밤도 새고 사람도 치고 뭐 기어도 다니고 뭐다 또 그럴 수도 있었겠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딱 두 인물 정도가 되는데 조사장하고 정윤선이 비록 범죄의 세계에서는 건달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좀 건달 세계에서도 뭐 최악의 인간들도 있고 그는 최선의 악당들이라고 해야 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드물게 한둘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정윤선은 그 선을 지키는 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정윤선이라는 사람이 만약 김혜경 쪽에서의 김혜경과 연결됐을 때 김혜경의 어떤 시절 더욱 그러니까 빚을 얻으러 다니고 뭐 그러다 더 빚쟁이가 되고 이런 지옥에 빠져들기 전이었다면 김혜경도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선을 항상 안 넘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보호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좀 저기 하려고 조사장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사장은 손가락을 넣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시나리오에서 꼭 그런 인물들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또 다음 분을 받겠습니다. 저기 4번째 줄인가요? 네이비 세포. 네, 맞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번 주 GV에 이정재 배우님이랑 지창욱 배우님 GV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제 질문은 아니고 다른 분이 해주셨던 질문이었는데 이제 임성룡이 죽기 전에 어떤 사람 보고 반갑게 좀 아는 듯이 웃는데
이제 총에 맞고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은 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들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관객의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셨고 그 해설자분도 오 이러면서 누굴까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했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웃는 게 체념의 미소였거든요. 그 체념의 미소를 갖다가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셨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막장까지 와서 저 어디 그 뻘이 있는 그런 곳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비리의 비리를 낳고 비리가 비리를 낳고 이래갖고 거의 지옥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뭔가 다 해봤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인 걸 알고 그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도 하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온 것에 대한 뭐 그런 어떤 미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체념도 있을 것이고 그 쏜 사람은 그레이스 쪽에서 고용한 전문 킬러겠죠. 그러면 임석영이 본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영민의 미소였겠네요. 삶 자체에 대한 내가 살아온 이 생들. 네, 또 사무실 받겠습니다. 저기 뭐 들고 계신 정우성 내 남편으로. 뭔가 좀 좀 가벼운 질문 세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기를 보면은 다 꽁치고이랑 위스키 관련 그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 만약에 의도를 하셨다면 왜 그런 걸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분 다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시고 두 분도 꽁치고이랑 위스키가 드시고 싶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위스키 장면 같은 위스키가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하수영이 교도소를 나와서 샤워를 하고 정말 세상 밖에 나와서 어떤 임석영을 좀 떠나보내는 의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위스키 꼭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임석영과의 관계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위스키가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하수영이 이곳에서 이제 뭔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얼굴들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좀 얼굴의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얼굴들에서 나타나는 그 미세한 감정 표현들, 억누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관객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그 영화를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꽁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라스트는 좀 생각을 했어요. 전도연 배우 그러니까 하수영의 얼굴로 카메라가 싹 다가가는 약간 밑에서 이렇게 부검을 좀 바라보는 그런 얼굴을 그다음 거기에 바람이 좀 불어왔고 머리카락이 확 날리는 것 때문에 살살 그다음에 그 얼굴 표정은 전도연 배우께서 너무너무 잘할 것이니까 그건 믿어 의심치 않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꽁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웃기진 않게 좀 약간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주문지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갖고 그 파시는 분도 역시 이 하수영의 얼굴을 보고 하수영을 보고서는 동병상련처럼 이 파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꽁치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낚시꾼들 상대로. 그러니까 한눈에 그걸 알아보고 이런 어떤 느낌들 여기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꽁치가 드시고 싶었어요? 저도 영화를 본 입장에서 꽁치가 먹고 싶네요. 네, 저는 실제로 그 다음날 먹었습니다. 너무 땡겨가지고. 그 시간 관계상 딱 2분 정도만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뒤쪽으로 소리한 것 같아서 저기 뒤에 불빛 뜨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V를 처음 보러 왔는데요. 지방에서 처음 왔어요. 근데 정우성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분위기랑 좀 맞지는 않는데요. 그 트레이드마크 유행어 있잖아요.
밥 먹었냐는 그거 한 번만 꼭 듣고 싶어요. 저는 지은입니다. 지은이 밥 먹었어? 먹었어요. 잘했네. 지은이 그럼 꼭지 먹어. 네, 이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두 분 다 보겠습니다. 거의 한가운데 뒤에 계신 분. 네. 마이크 전달되기 힘든 곳에 또. 감독님께서 얼굴에 관한 영화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총을 맞은 부위가 사실 다른 영화에서 맞은 부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의도를 하신 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연 배우님이 위스키 섞을 때 얼굴에 근육이 좀 되게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그것도 좀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지지한다고 그래야겠다. 네. 저는 무례한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다음번에 좀 전도연 배우님하고 좀 영화를 하게 된다면은 전도연 배우께서 이제 눈썹이 살짝만 움직여도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얼굴 근육이 살짝 떨림이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클로즈업 들어가고 했을 때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들 이런 걸 그건 지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나리오에도 그런 건 명시도 안 하는데 도연 배우께서 다 하신 거죠. 그 감정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소룡이 죽는 장면에서는 그렇게 총 맞아 죽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수영이 보는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모르는 건데 거기서 피가 터지고 이렇게 임소룡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막 얼굴이 뭐 이상하게 막 터지고 이런 죽음으로 가는 것도 싫고 그런 죽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을 어디 맞아야 되는데 옛날에 칼리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총을 맞는데 거기에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비극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늑대 같은 인간의 몰락이기도 하고 그럴 때 얼굴 전체가 망가지지 않고 여기 구멍만 나고 여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맞는 건 너무 또 저기 하고 그리고 여기가 맞는 게 제일 비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있어요라고 들고 계신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볼버 재밌어서 여러 번 관람을 했는데요. 처음 볼 때는 이제 신 형사가 하수영한테 뭐 정마담이랑 임석영이랑 너가 깜빵 가 있을 때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하수영에 대한 약간 복수나 좀 찌질함의 의미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영화를 보고 나니까 중간에 정마담이 하수영과 술을 마실 때 임석영 대단하다. 불륜녀들 둘이 엮어서 이제 술판을 깔아준대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진짜 임석영과 이 둘의 관계가 불륜 관계였는지 아니면은 신 형사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하수영은 좀 푸른색의 색감의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임지연 배우님은 계속해서 이제 차 색깔이 또 그렇고 좀 빨간색을 좀 자주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그런 연출에 좀 의도하신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임소룡의 말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가 정마담을 좀 이용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영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 정윤선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좀 마지막은 같이 동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저건 아니지만은 신동호가 이렇게 말한 건 더 이렇게 하수영 마음에다 이제 비수를 꽂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인간인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총 쏘는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좀 처음 시나리오 아주 처음에는요 조사장도 짝사랑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클럽에 여자 형사가 오는데 되게 멋있기도 하고 그 여자 형사가 와갖고 돈도 받아가고 사건도 해결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남성들한테 뭔가 좀 건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찰서 내에서는 검도도 잘하고 또 되게 멋있고 이러니까 많은 남성들이 좀 좋아하고 이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애초에 쓸 때부터 좀 주변 남성들을 좀 그렇게 좀 만들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식의 눈빛이 이 새끼. 뭐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 또 제가 의상 말씀드릴게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뭐 항상 좋은 분들을 만나지만 요번에 참 그 의상 담당하신 분께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들게 의상 컨셉을 쫙 해갖고 오셨는데 이제 하수영 같은 경우는 계속 단색이잖아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블랙진이지만 위에 항공 잠바는 비치색과 하얀색 수탉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섞여 있는데 비치색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붙는 정유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영을 좀 압도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뭐 되게 아름답고 러블리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러블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해 오셨고 그다음에 그레이스 옷을 갖다가 그레이스 방에서 그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의상 감독님이 정말 잘하신 거죠. 그 항공 점퍼를 입고 이 절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 있잖아요. 그건 약간 저 개인적으로 오레이 컷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오늘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호성 배우께서 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영화를 보고서 제 마음속에 별이 있었어요. 그게 왕우라는 홍콩 배우하고 알랭 드롱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별. 근데 그 뒤로 비트를 보고 이러면서 왕우 그 다음에 알랭 드롱이 뭐 그 비교 이런 것 떠나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별이 있다면 이 정우성 정말 동감합니다. 정말 좋은 시나리오를 써서 좀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외로운 늑대를 좀 그리고 싶은데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별이 있습니다. 예,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빨리 작업되기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덥고 또 습한데 북지정호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 내리면 막 또 우산 없을 때 막 당황하고 그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또 유행한다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또 여기서 해산하기 전에 마지막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객석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주시고 두 분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플래시를 밝혀주시면 조금 더 분위기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